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고 평가받는 대동법과 현행 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보통 명사로서 개혁은 안 좋은 것, 잘못된 것을 좋게 바꾸는 것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문 용어로서 개혁은 기득권층이 누리는 기득권을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점차 억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동법은 개혁의 정의에 부합하고 조선왕조 통틀어 최고의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가가 백성에게 부과한 부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에서 나온 수확물에 매기는 전세. 둘째,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하는 역. 역은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군역은 군대에 가는 것이고 요역은 성이나 저수지 등 공사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셋째, 각 군현별로 배정되어 가구마다 부과하는 공납. 공납은 특산물을 바치는 것인데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농민들에겐 부담이었습니다. 대동법은 이중 공납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공납은 국가가 각 군현 단위로 부과하면 각 군현은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일단 농민은 농사 외에 특산물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힘들게 농사 짓고 와서 공납을 위해 다시 벼루나 돗자리 등을 만드는 추가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을에 따라서는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농민은 다른 곳에서 사다 바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을 대신 납부해주고 폭리를 취하는 박납업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말단 관리들과 결탁하면서 문제는 더욱 가중됐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농민이 직접 물품을 구입해 관하로 가도 관리들은 이런저런 꼬투리로 퇴짜를 놨습니다. 이걸 점검해서 퇴짜 넣는다 하여 점퇴라고 합니다. 퇴짜 맞았어 라고 할 때 퇴짜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박납업자를 통해 물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납은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공납은 한양까지 직접 배달해야 했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서 상하거나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담당 관리가 일부러 트집을 잡지 않는다 해도 장기간의 이동은 곡물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인부들의 숙식도 해결해줘야 했습니다. 즉, 배달을 책임지는 고을 수령은 원래 부과한 양보다 훨씬 많은 곡물을 준비해야 했고 이는 곧 백성에게 전가됐습니다. 이것은 관리의 부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였습니다. 공납은 가구에 부과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이나 부유한 집이나 내는 세금의 양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획일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걷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됐고 민간에선 박납의 폐단도 큰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정을 확충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고 증세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동법 주창자들은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동법이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광해군 때의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고 이후 점차 확대됩니다.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가 아닌 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민층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반면 토지가 많은 기득권층이나 지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대동법의 핵심은 쌀로 통일한 게 아니라 세금의 부과 대상이 가구에서 토지로 바뀐 것입니다. 즉, 가진 자에게 더 많이 걷는 제도였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저항이 그렇게 심했던 것입니다. 세금을 사람에 부과하냐, 재산에 부과하냐의 문제는 오늘날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전자는 간접세에 해당하고 후자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담배세, 유류세, 주세, 부가가치세 등이 간접세에 해당하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보통 직접세를 올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부담이 가고 간접세를 높이면 일반 서민에게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간접세가 많을수록 국가 자본 축적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지난 11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대동법을 언급하셨습니다. 지사님은 농민 기본소득, 청년 배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의 정책을 주장하고 계신데 국토보유세는 대동법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책들은 현재 의견이 분분하고 시행 과정까지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갈수록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국가사회의 고민을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대동법을 통해 그 고민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동법은 옛날 얘기지만 얼마든지 현재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저 지나간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재의 이야기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